전문가로 제대로 인정받게 해주는 말에기 포지셔닝. 미디어를 통한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철저히 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영역이다. 인식은 현실이 아니다. 변호사 역시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실력과 강점보다는 불특정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우선이라는 뜻이다. 전문직들은 대개 자신이 비교 우위를 전문성에 둔다.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던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엄격한 현실이다. 해당 분야에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알고 있고 몇 번이나 불리한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는지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인터넷으로 지금 몇몇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라. 대부분의 홈페이지에는 어떤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라는 사실 위주로 꾸며져 있을 것이다. 자료의 세밀성과 인터페이스 세련미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나 저기나 콘텐츠는 저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변호사가 더 좋은 변호사인지 식별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인데도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이 몰라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주도적이고 세련된 방법과 노력으로 자신을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스스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를 통한 포지셔닝이다. 미디어, 게재 자체가 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일련의 후속 작업이야말로 진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란 남들이 전문가라고 여길 때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 지면에 소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는 되게 전문적이면서도 주요한 최신 쟁점을 다룬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신문에 실린 글에 대한 논평이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반박성 글도 좋다. 기사나 컬럼 쓰기. 전국지나 지방지 같은 신문에 기사나 컬럼을 쓰는 방법은 이미 다양한 전문직들이 애용하고 있는 포지셔닝 방법이다. 스스로 나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법은 약간의 요령과 집중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월이나 주 단위로 신문이나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면 아무래도 단발성 기고보다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고 공간을 책임지는 편집장에게 기고자로서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이때 편집장이나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옹호자로서의 해당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주요 구독층이 일반이라면 일반 대중에게 유익하거나 불이익을 모면하는 내용을 특정 산업이나 협회의 저널에 기고한다면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아주 특효약이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절대 내 이익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이나 지방지, 협회지 등은 게재되는 글이 일정한 소속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고문이 채택되려면 그 룰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집장은 늘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분량의 글을 준비해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내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편집장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글이 유익할지 꼭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그 매체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해당 매체의 구독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을지에 역점을 두고 읽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적이다. 사실 매체에 기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전문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실행에 잘 옮기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글 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둘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는 시간적 정신적 노고에 대한 리스크.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우선 글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러한 글은 주제가 일단 시의적절하고 글을 쓰는 주제가 믿을 만한 것이 선작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필력이 크게 좋지 않아도 커버될 수 있다. 편집부의 직원들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글을 적절히 다듬어 그 매체의 문책 특성을 반영하여 내보내기 때문이다. 바쁘다는 이유의 본질은 이것이다. 바쁘다는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들 바쁘다고 밥 한 번 먹기 힘들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일 새벽 골프 라운딩에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오라고 하면 득달같이 모두 달려오겠는가? 글 쓰는 게 귀찮고 다른 변호사들은 이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서면 바로 글쓰기에 도전할 가치가 무조건 있다.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막상 기사가 나가도 수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데 이는 단발성으로 한두 번 기고를 해본 전문가들 사이에도 꽤 만연하는 인식이기도 하다. 사실 기고는 입질에 불과하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재 이후의 마케팅 활동인데 그것을 안타깝게도 잘 모르고 있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야말로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개발 활동이라는 사실에 눈이 번쩍 떠질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집장에게 들이댈 것인지 알아보자. 많은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는 편집장이나 기자가 별로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인다. 전국 상대 매체는 한 방에 나를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게재 이후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왜냐하면 다뤄야 할 주제가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현상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 할 거면 보다 더 효용성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즉, 내가 주력하고 있는 혹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틈새 분야의 매체를 공략하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협회지나 뉴스레터는 좋은 타켓이 된다. 우선 편집장의 입장부터 헤아려보자. 신문이나 잡지 모두 공짜로 페이지를 그냥 할당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광고면은 곧바로 유료로 공간을 준다. 그렇지 않은 일반 기사 공간이라도 특정 비즈니스맨이 홍보용 공간으로 지면을 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직접적인 홍보가 아닌 구독자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된다. 우선 당신이 쓴 글이 그 매체 구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편집장에게는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편집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편집장도 사람인데 취지가 적합하다면 일손을 덜어주는 것에 대한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일정 기간 매주에 걸쳐 기사나 컬럼을 작성하여 편집장에게 무료로 보내는 일이다. 그로 인해 구독자 수가 늘거나 구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의 글이 게재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국지보다는 지역지나 업계 전문지 쪽이 훨씬 채택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의 노력에 대한 한계 효용이 커진다. 정성을 다해 써도 바로 채택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써보내야 한다. 편집부에서는 나름대로 지면 할당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 채택되는 일은 희박하다. 그러나 몇 번 지속해서 견본 기사를 보낸다면 편집장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샘플 기사를 보낸 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편집장에게 연락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더 대화를 할 수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편집장이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가 있는지, 혹은 편집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소재에 대한 기사 제공이 가능한지 묻는다면 거기에 부응하면 된다. 매일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독자들과 매체에 어떠한 의미와 효과가 있을지 지속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글을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쓰지 말라는 것이다. 개념적인 글보다는 사례나 경험을 포함해서 기술하고 설명하며 제시해야 설득력과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자연스럽게 다질 수 있다. 매거진의 글쓰기. 우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부 전문가로서 프리랜서 자격으로 어떤 주제의 글을 쓰고 싶다고 피력한다. 그리고 그 글로 인해 기존 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한다. 편집장들은 바쁘다. 전화로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전화상에서 장황하거나 지루한 느낌을 준다면 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전한 글이 가치 있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극복될 여지는 있다. 그런 다음 편집장에게 글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라. 잡지마다 저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아울러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과월호 몇 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이 요청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편집장은 없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경우도 있으니 전화를 걸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센스 있는 요령이다. 변호사는 일이 몰리면 정신없이 바빠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싶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특정 틈새 시장을 선정하고 그 업계의 협회나 전문지에 컬럼을 게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 업계의 이슈에 대해 익히고 그 업계 사람들이 골치를 썩게 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이 기법이 꽃이다. 주요 일간지나 대중 잡지가 기사나 원고를 확보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원고 청탁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글을 실어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지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계지는 사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지 편집장들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투고를 크게 환영하기 마련이다. 자발적 투고를 포기하는 편집장들도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잡지나 업계지에 글이 채택되면 지역 매체에 짝 뿌린다. 그래서 전문지에 당신이 컬럼을 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원 역할. 편집장들은 때때로 소속 기자들에게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역별로 기사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면 해당 일까지 지면을 메워야 하는 숙제가 생긴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어떤 정보를 구해야 하는지 자문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일도 효과적인 포지셔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어장관리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기자들과 원만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기획해뒀다가 유사시에 나를 찾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자나 리포터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소개 자료를 메일로 뿌리는 건 어떨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 이때도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나에 대한 자랑이나 포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잡지에 도움이 되는가가 관건이다. 무작위로 내 프로필을 보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의 교류를 통해 그 기자가 당신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 메일이나 전화로 기자와 컨택하는데 초면에는 일단 평소 그 기자의 글을 잘 보는 독자라고 소개하고 매번 잘 보고 있다고 칭찬하라. 이때 장황 표현이 아니라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들은 매우 바쁜 직업이라 늘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당신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서론이 장황하면 매력도가 급감한다. 이어서 내가 어떤 연유로 당신, 기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소개한다. 가끔은 그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페이스북이나 기사에 딸린 메일 주소로 피드백을 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개관을 말하는 것도 좋다. 관심이 있는 경우 당장이라도 기사감에 대해 요청을 할지도 모른다. 이러저러해서 기자와 관계를 텄다면 어떤 주제나 사건에 대해 당신에게 의견이나 자문을 요청해 올 수 있다. 이때 성심껏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요청한 질의에 대해 그 답이나 참고할 만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때에는 일단 무조건 솔직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르면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 오보가 나가는 경우 이 관계는 순간 결단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자는 그 이슈에 대해 다른 누군가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이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그 또한 당신이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모른다고 해도 나의 평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솔직하고 빠른 피드백 그 자체로 그간의 신뢰에는 손상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해당 업계의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을 인터뷰하여 어떠한 이슈에 대해 기사를 쓰겠노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채택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기사 안에 인터뷰이인 해당 업계의 유력 인물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호소력이 짙고 기사의 공신력도 더 높아 보이며 편집장의 욕구와 그 업계지를 읽는 독자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게재된 글을 활용한 마케팅. 마케팅에서 노출은 모든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여러 전문가들이 글쓰기 중요성을 깨닫고 매체에 글을 싣는 것은 성공하는데 그 다음을 몰라서 돈이 되는 마케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각 사업 분야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 워낙 많은 공급자들이 있어서 누구든 노출 자체만으로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기는 어렵다. 반면 소비자들은 그 많은 공급자 중에서 누구를 택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변별력을 지니지 못할 때도 많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바람직한 상대한테 무언가를 구매한다. 그들의 뇌에 긍정적인 면이 각인될 때야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매김이 바로 포지셔닝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애써서 만든 포지셔닝을 제대로 우러 먹여야 할 차례이다. 가령 당신이 컬럼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컬럼니스트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비즈니스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기사를 수십 장 출력해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지방지에 당신이 기사를 여러 군데 돌린다. 즉 지방지의 기자나 편집자들에게 원본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면서 소개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편집장이나 기사들은 늘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보낸 그 기사를 슬쩍 봐두었다가 추후 지면이 펑크나거나 특집 기사를 써야 할 때 좋은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타 매체에서 올린 글이라 공신력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강연을 한다면 참석자들에게 기사 사본과 함께 당신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주는 것도 좋다. 이어서 잡지나 신문이 해당 호를 수십 호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이 그림으로 매체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리 담당자에게 말해서 부수를 확보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잡지나 협회지에는 의뢰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 영민한 전문가는 이것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즉 해당 부수 안에 있는 광고 게재 업체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우연히 들른 것처럼 해당 기업을 무작정 방문하여 잠재 고객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외향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을 지닌 변호사라면 이 방법이 체질에 맞을 것이다. 해당 기업의 CEO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머리로는 일리가 있다고 여기면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실제로는 머뭇거릴 것이다. 처음이 어렵지 일단 한번 성공하면 그 후로는 상대적으로 덜 고생하면서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일간지보다는 월간지나 개간지가 바람직하다. 견본용 글을 편집자에게 보낼 때 하소연하듯이 구구절절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매체를 평소 눈여겨 잘 보고 있다는 걸 밝히고 그간 살펴본 결과 이런 흐름에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글을 써 준비해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혹시 예정됐던 글에 차질이 있거나 변수가 생겨서 새로운 내용을 넣어야 할 일이 생길 때 참조하라고 하는 것이 유연한 접근법이다. 내 자신의 유능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 개연성이 있어야 게재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직접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안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하다. 편집장에게 업계에서 있었던 일련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를 쓴다면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 물어보는 것이다. 즉 사례나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자가 특정 기사를 쓸 때 당신은 인용자로 표기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강력한 포지셔닝 효과를 낸다. 그렇게 인용된 사람에게는 전문가라는 인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다 알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한된 설정 안에서의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한데 이를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그 인식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 포지셔닝의 중요성이자 매력이다. 그렇다고 전문성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적어도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잊지 말자. 전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변호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영위했다. 그러나 공급자인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많아졌다면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포지셔닝에 대해 아직도 아는 전문가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포지셔닝이 확보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그럼직해 보여야 하는 것이 포지셔닝의 핵심이다. 변호사로서 강점이 포지셔닝이 아니다. 일반 고객이 당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결정체가 바로 포지셔닝의 결과물이다. 진실은 진실다워 보일 때 진실로 유통된다. 각종 협회보나 전문 잡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포지셔닝할 소재가 풍부하다. 그리고 그러한 매체를 구독하다 보면 해당 분야의 이슈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속출할 것이다. 틈새 시장을 확보하려는 경우라면 더욱 이 소스원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세부화된 틈새 시장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문제에 대해 공감해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그들에게 일반 변호사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로 우뚝 솟는 것이다. 당신이 특정 집단의 당면 과제에 대해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는 순간 당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 지식과 서비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원소스 멀티유즈. 오프라인으로 생성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재사용하거나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블로그를 하는 경우 블로그에 게재해도 좋고 강연 참석자들에게 홍보용으로 편집해서 배포를 해도 좋으며 기사가 몇 개 쌓이면 인터넷 매거진인 이자인이나 인터넷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인터넷 잡지나 뉴스레터는 기존 고객 유지 차원에서 혹은 추가적인 추천을 받는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이런 제작을 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그간 게재했던 기사 몇 개를 미끼로 넣으면 구색도 맞고 이미 글 쓰는데 재미가 쏠쏠하게 붙었을 터이므로 작업에 신나게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일단 탄력을 받으면 부담도 적고 재미도 생기며 기대 효과는 커져만 간다.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자인이나 뉴스레터를 자동으로 구독하게 하는 것도 강력한 홍보 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옵트인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메일 마케팅 편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 방법을 쓰면 고객이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비즈니스에 유효한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효과적으로 입수할 수 있고 이 연락처를 통해 주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매력적이다. 변호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 리스트이다. 순도 높은 리스트를 확보하여 다양한 홍보와 판촉,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으니 참으로 매력적이다. 기사를 복사하여 박람회나 전시회에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틈새 시장의 협회 행사도 좋은 기회가 된다. 한 가지 더. 지방 라디오 방송국이나 전국 TV 토크쇼에 출연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다. 이 역시 지방 방송국이 더 가능성이 큰데 접근 방법은 이전과 비슷하다. 이때 컨택 포인트는 PD여야 한다.
PD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그 프로그램의 청취자로서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어 고맙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송 코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솔깃한 내용이어야 한다. 새로운 코너를 만드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패널로 참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최소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간의 칼럼, 뉴스레터, 이 자인을 제출하는 것이다. 황당해 보여도 먹히는 프로세스이다. 빠르게 치고 나가보시기 바란다.